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80만원입니다. 제가 웃음이 날 정도로 오늘도 충격을 상당히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45만원입니다. 금요일날 29만원 벌었는데 오늘 그거보다 더 잃었습니다. 휴마시스로 버는 거를 휴마시스 때문에 거기다가 그 이자까지 보태갖고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역시 10월달은 그 플러스로 돌리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주말 동안에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매매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냉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미정시는 혼조세였고요. 시장은 그 혼조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 받고 나면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위쪽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건 있지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선 정도만 안 깨지고 대충 한 이 정도 선요. 여기 정도까지만 지켜주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 종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날 그 시간의 거래에서 코프라 비중을 줄이고 DSR 제강이라는 종목을 1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쪽으로 홍준표 후보 쪽에 종목을 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400만원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 100, 100 이렇게 들어있었고. 근데 주말 동안에 뉴스를 쭉 들어봤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개 사과 부분, 개한테 사과 주는 부분, 이 부분은 뉴스를 쭉 들어보니까 일종의 어떤 해프닝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의도적으로 뭐 그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걔한테 사과를 주면서 사과 먹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걔한테 진짜 사과를 주려고 사과 주는 사진을 올리려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지금 사과하는 부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와버린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에서 찍었느냐 사무실에서 찍었느냐 이게 논쟁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금요일 장 끝날 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집 근처에 사무실에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캠프 쪽에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 집에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혼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게시판에 그 개 사과 주는 그 사진의 장소가 어딘지를 찾았다 이런 이제 글이 나오길래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윤석열 후보 집이 아니고 그리고 캠프 사무실도 아니고 그 부인 김건희 씨 사무실이었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밑에 사무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무실이 집에서 가까운 집 바로 밑에 거기에 그 부인의 사무실에서 찍은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돌사진에서 사과라든가 뭐 이런 사과가 사과를 주제로 어떤 영상을 쭉 만들어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그렇게 맞다 보니까 사과하기 싫어서 사과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과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주말 동안에 지지율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지율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당원 쪽에서
윤석열 후보 쪽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11월 5일쯤이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걸 역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바로 제가 그 보유 종목을 다 팔았습니다. DSR하고 DSR 제강 이거 하고 경남스틸은 다 팔기 좀 뭐 해가지고 혹시나 또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1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시간에 걸려서 다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다 체결이 됐어요. 경남스틸도 다 팔아버렸으면 오늘 꼬이지가 않았을 건데 경남스틸 100만원을 남겨놨던 부분이 오늘 제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다른 건 다 정리했는데 경남스틸 100만원을 남겨놨는데 이게 아침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쭉 빠져가고 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았는 게 어디에 팔았냐면 8,970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쫙 흘러내리길래.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이 좀 발생이 돼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이 손실 발생했을 때 그냥 쿨하게 요건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안 그렇죠. 손실 나면 이 부분을 자꾸 복구하고 싶어진 그런 욕심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당하는데 잃어버렸을 때 그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없었더라면 오늘 휴마시스 수익 났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야근도 했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그냥 쭉 지켜봤으면 오늘 별일 없이 그냥 끝났을 건데 여기서 손실 나버리니까 휴마시스 갭 떠갖고 수익 난 부분이 여기서 손실 나버리니까 그리고 또 코프라도 아침에 또 뒤로 밀렸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벌었는 게 얼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경남스틸 손실 난 걸 만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자꾸 이 휴마시스 쪽으로 배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계속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로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그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 금요일날 여기서 잡아가지고 상한가 들어가서 29만원 먹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해가지고 뒤로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나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어제 벌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이거 계속 이 현상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당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 뜨고 나서 갭으로 뜨면 갭 뜨면 누른다 이게 계속 이게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떠서 눌러버리니까 누를 때 그냥 과감하게 탁 잘라버리든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이걸 이번에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매출 공시가 워낙 금액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누르는 건 아니다 싶어갖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걸 밀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다 이까지 밀어버렸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오히려 손실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절 안하고 오히려 코프라 수익 낳는 거 이익 실현했는 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휴마시스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오리엔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정부 발표에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드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가 끝났다가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통제하고 있던 부분을 거의 다 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통제해 갖고 서로 분리돼 있다가 같이 공연 같은 것도 보고 일상생활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쪽에 치중해 가지고 걸리면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진단키트는 여전히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보시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뉴스 나오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쪽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니까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 여행 관련주 쪽도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나중에 장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SD바이오도 그렇고 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휴마시스는 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계약이 워낙 큰 게 터졌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 가지고 이게 또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 호재성 뉴스 가지고 오늘은 물론 이제 갭으로 떴으니까 누른다 해가지고 눌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이게 밑으로 와서 그냥 쭉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현재 지금 휴마시스 한 종목에 580만원 정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한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내일 장에 봐서 손절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코프라도 위로 올라갔었고요. 반등 모습이 나왔죠. 이 모양이면 상당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침에 이건홀딩스 이 종목도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는데 코프라 휴마시스 쪽으로 매수하려고 여기서 이익 실현 해버렸어요. 6천, 이거 이익 실현 언제 했냐면 6,630원에 여기쯤 되겠네요. 대충 여기쯤에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이거 가지고 이제 휴마시스 쪽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 원칙 바꾸면서 승부 걸 때는 걸자 이렇게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당 나눠 가지고 분할하는 게 아니고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냥 승부를 걸자. 그렇다가 뭐 혹시나 또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손절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점에서 손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가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갭으로 떠서 누른다는 그런 원리로 세력들이 눌렸다고 보고요. 내일 또 계속 눌리면 이건 이제 손절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데, 내일 상황 봐서 안 밀리고 어느 정도 자리만 지켜준다면 지금 내려와도 대충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조정 받아갖고 자리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끝났다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휴마시스 가지고 있고요. 오늘 조금 꼬인 것도 있었습니다. KT 네트워크 중단돼 가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통신 쓰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KT가 11시 한 10분쯤인가 그때부터 중단돼 버렸어요. 그나마 이게 여기 올라갈 때였는데 여기쯤에서 아마 네트워크가 멈춰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네트워크 문제인 줄 알고 전화 거니까 KT 전화 거니까 전화 자체를 또 받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싶어서 막 방법을 찾고 있는데 YTN 들어가니까 방송은 안 뜨는데 옆에 채팅창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에 KT 네트워크가 마비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길래 이거 전국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쭉 지나봤는데 복구되고 나서 지금 여기쯤에서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 빨리 됐더라면, 중단 안 됐더라면 대충 여기쯤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가지고 또 괜찮게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다음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복구되고 나서 뒤로 쭉 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물타기 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도 좀 안 따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갭으로 떠서 눌렀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내려왔고 내일 상황 한번 지켜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키트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상황 봐서 그래도 빠진다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단됐을 때 이제 보안 관련주들
쭉 올라가는 모습 한번 나왔을 겁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KTS 처음에 디도스 공격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 쪽으로 한번 움직였고요. 그다음 빅텍도 그 쫙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북한에서 EMP 공격 뭐 이런 루머가 또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것도 있었고,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또 대거 또 밀렸는데 이건 신호는 그 추가 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있어서 밀렸던 것 같고 다른 쪽도 같이 밀린 걸로 봐서 대체적으로 좀 밀렸죠.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그 네트워크 중단돼 버리는 바람에 분위기 파악도 잘 안 됐고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이재명 관련주는 이낙연 대표가 그 선대위원장 맡는 건 아니었고 뭐 총괄 뭐 뭔가를 맡아주기로 해서 그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손잡기로 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얘도 뒤로 밀렸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대장동 관련한 거기에 뭔가 연루된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약간 연루된 듯한 그런 쪽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뉴스 보고 그 이재명 지사 관련주 쪽으로 해서 제가 들어갔던 게 이건홀딩스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얘도 같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도 좀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 대장동 관련한 부분에 뭔가 이슈가 터질까 싶어서 겁나서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 윤석열 후보 쪽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도 좀 밀렸습니다. 보시면 후반에 좀 밀렸죠. 분봉으로 보시면 올라가다가 장 끝날 부분이 좀 밀렸습니다. 오늘 그 서현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강하게 쫙 올라갔다가 밀렸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요도 장 끝날 때 좀 밀렸던 이유가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 사주 관련한 그 검사죠. 그 손준성 검사가 그 구속되는 듯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장 관련한 무슨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뒤로 조금 밀리고 상대적으로 홍준표 관련주가 반사이익으로 빠지고 있다가 위로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대선 관련주는 솔직히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그 다 악재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다는 악재가 있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쪽에 걸려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 관련한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악재가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발을 다 뺐습니다. 발을 다 빼고 일단은 휴마시스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좀 속설이지만 그 이제 이런데 연연 안 하고 그냥 쿨하게 하겠습니다. 그 했다가 제가 생각한 게 그 진단 키트는 위드 코로나에도 계속 쓰일 거라는 판단으로 그냥 홀딩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 지금 대충 한 여기 정도 선까지는 봐줄만 하거든요. 올라갔던 부분에 개인적으로 이 상승했는 부분에 3분의 2 정도까지는 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잡자면 제가 만약 본다면 한 요 정도 선까지는 내려오더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성격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되면 손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마시스에 지금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뒤로 밀릴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그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찬가지죠. 이런 모양 나오면 그 여기서 지금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1200억이라는 매출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밀렸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했겠죠. 밀리면 추가로 물타기를 하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7,900원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했는데 뒤로 밀리길래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대충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런 흐름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거 시간에서도 지금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는 안 밀리네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지금 보시면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급등시켰다가 쭉 밀리고 나서 이런 모양 나오고 여기서 끝났거든요. 밀리고 나면 그 다음 이거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돌렸죠. 돌렸으니까 이제 여기 물렸던 매물은 대충 정리했다고 보고 여기서 시장 상황만 좀 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홀딩스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돌렸죠. 더 거의 돌려갖고 하루 정도만 더 지나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패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갭으로 떠서 눌렀기 때문에 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다시 돌리지 않을까. 대충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봐줄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지만 받아주면 위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쿨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손실 난 데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